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거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이 2017년 5월 19일 저녁 10시 50분 본방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조금 뭔가 여기 생방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하느냐고요? 조금 늦게 출발했네요. 그러니까 본방으로 오세요. 나름대로 본방에 좀 묘미도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먼 곳에서 우리 유튜브에서 와주신 분들 채팅창에 많이 아까 봤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굉장히 먼 길 오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멀리서 오게 해서 제가 더 준비 잘 하고요. 더 좋은 내용들 그리고 사건 실제 입각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재미 드릴 수 있게 그리고 관심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뭔가 좀 신나는 일주일을 보내실 수 있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같이 진행을 좀 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의문사 중에 또 하나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의문사 중에 하나인 바로 문경 십자가 사건, 그 의문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프로그램에서도 다뤘고요. 워낙에 유명한 일이기도 하고 해서 참 어떻게 답을 내기도 좀 애매모호한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저는 제가 원래 절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이렇게 뭔가 주입을 해서 답이 이거다라고 결론을 잘 안 내리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내려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은 좀 물론 네가 내린 거를 경찰이 모를 리가 없잖아 라고 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경찰분들이 그런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도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원래 그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죄라는 게 조금 매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심증만으로는 얘기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은 조금 사실 아프리카TV니까 그리고 유튜브니까 그리고 제 개인 방송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첫 번째 사진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1년입니다. 2011년 5월 1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하나의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되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사건 장소는 문경의 농안면 군기 2리 소재에 있는 폐채석장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숨진 한 시신이 발견되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사실 이 현장 사진을 간략하게만 보여드려도 되게 놀라실 텐데 현장 사진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 사건을 처음에 확인을 할 때는 되게 눈을 의심할 만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한 개인이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타살이다. 누군가가 사람을 저렇게 살해를 하고 그리고 저기에 저렇게 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공교롭게도 의문사이긴 하지만 많은 내용으로 비춰봐서 현재까지 자살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살입니다. 물론 아직 자살이 났다, 결정이 났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뭔가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건데 오늘 그 문제, 우리 의문점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인은 김모 씨이며 당시 58세, 직업은 택시기사셨습니다. 개인 택시라는 택시기사셨고요. 그냥 굉장히 평범하게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누구도 이분이 돌아가실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분들의 직장 동료인 택시기사분들과 그리고 가족분들을 통한 그리고 친구분들을 통한 탐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증언이 하나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료 택시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이 돌아가신 이 고인분께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굉장히 그러니까 착하신 분이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며 굉장히 인상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의 친구분도 똑같이 진술을 하셨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대담한 성격이 아니다. 여리고 굉장히 온순한 친구다. 음악도 주로 들었던 음악은 뭐 예를 들면 뭐 나훈아 씨의 노래 같은 뭐 김용림 씨의 노래 같은 가요 무대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불교 음악 같은 걸 많이 들었었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처럼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 뭐였냐면 죽기 전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차도 팔고 난 이제 택시기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거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세방도 전부 다 해지를 하셨고 그 다음에 무언가 여러가지 작업을 좀 해놓으신 것들이 목격이 좀 되게 됩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인은 결론을 좀 내려드리면 굉장히 평범한 58세의 택시기사이신 분이셨습니다. 뭐 종교적인 특징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고 무언가 자살을 할 만한 그런 특별한 동기부여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뭐 그냥 이분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한 곳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게 과연 자살일까 타살일까 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드린 거에 집중을 좀 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타살이다. 타살로 보는 이유가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지인들의 진술입니다. 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람은 전혀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지금 보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신 장면에 대한 걸 약간 3D처럼 입체로 만들어 본 건데 이런 느낌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은 돌아가신 게 십자가에 실제로 못이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현장 검증에 의하면 발 양쪽에 왼발 오른발에 실제로 못이 박혀 있었고 왼손 오른손 끝에도 못이 박혀 있었으며 그리고 월계관도 씌워져 있었고 복부 쪽에 칼로 찌른 자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타살이죠. 많은 분들이 타살의 근거로서 이야기하는 걸 아니 이걸 어떻게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발을 다 찍어서 손을 다 찍어서 그리고 자신의 배를 칼로 찌르고 그리고서 매달려서 죽었다. 누가 봐도 이건 타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의학자들도 동의하게 됩니다. 어떤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서 자살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일단 가장 티가 나는 첫 번째 문제, 뭐 고통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자기가 막 발로 찍으면서 막 아픈데 막 참는 이런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둘째 치고요. 뭐가 가장 문제냐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손등을 찍게 되면 실질적으로 손에 힘이 풀리죠. 그리고 문제는 한쪽 손을 박아놓은 상태로 어떻게 나머지 한쪽 손을 또 박냐는 거예요. 다리는 박았다 칠게요. 발은 박았다 치지만 한쪽 손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 손을 박는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타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황상 모든 게 타살이다. 근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가 좀 생겼냐면 바로 이상한 종이가 발견됩니다. 현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이 발견이 돼요. 뭐 망치도,
망치도 있었고 칼도 있었고 책찍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다 발견됐다는 게 맞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발견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도 여태껏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명칭을 붙이기 참 힘들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경찰들도 불렀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살 계획서입니다. 자살 계획서라는 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장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십자가를 실제로 만들었던 그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십자가를 만들었던 구조물 그리고 어떻게 한다라는 순서를 적어놨어요. 저렇게 한다, 어디로 한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시간도 적혀있어요. 5시 30분, 5시에서 5시 20분 이런 식으로 시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아직 얘기하지 않은 한 가지의 제가 사실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야 누군가가 조작질을 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분의 딸이 필체 확인, 필체 감정도 이미 끝낸 상태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이가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 종이 두 장은 실질적으로 같은 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날 만들어진 종이가 아니에요. 같은 날 종이가 아닙니다. 잠깐 불 좀 켜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아이씨 무섭게 갑자기 불이 꺼지네요. 네. 누가 봐도 이 부분은 타살? 자살?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돌아가신 분이 직접 썼던 정말 자기가 직접 썼던 자살 계획서라는 게 있다는 것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남이 쓴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SBS 프로그램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모든 상황과 정황이 만들어진 바에 따르면 이 부분은 자살로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방송을 진행을 하셨어요. 이제부터 그쪽에서 한 이야기를 저도 똑같이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 사진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보고 계신 현장 사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자살할 수 있다. 자살에 대한 개연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발 양쪽을 다 못으로 박고 손은 신경이 없는 부분 쪽, 신경이 없는 뼈가 없는 쪽 사이 쪽으로 해서 일단 먼저 드릴로써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이미 박아놓은 못으로 손을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칼로 찌르고 나서 손을 끼워 넣고 몸을 매달아 놓은 상태로 그리고 월계관을 쓰고 그대로 과다출혈로 그 사람은 죽으면서 몸에 힘이 빠지고 이렇게 처진 모습,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때문이었냐면 바로 현장 사진에 있던 바로 못입니다. 못이 어디에도 휜 게 없이 정확하게 정교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느끼면서 박았다의 느낌이 아니에요. 특히나 손 부분도 이걸 이렇게 박으면서 할 수 있는 구조적 위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굉장히 정교할 정도로 시신을 보게 되면 신경 사이를 뚫어서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손에 뭐 신경적인 문제도 없는, 그러니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뚫어놨다. 굉장히 정교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재현을 하자면 이분은 직접 자신이 한 자살 계획서대로 해서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자신이 먼저 손을 양쪽을 뚫고 난 뒤 발을 고정을 하고 못을 자기가 직접 박고 고정을 하고 그 뒤에 자신의 옆구리를 찌른 상태로 출혈해 있는 상태로
자신의 몸을 묶고요. 십자가의 목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양쪽 손을 끼워서 고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과다출혈로 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타살로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근거 있죠. 타살로만 가능한 시나리오의 모습이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살로서 보지 않아도 어쨌든 실현이 가능한, 할 수 있는 상황은 맞다라는 부분에 대한 건 입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살의 근거들이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다른 자살의 근거는 이분이 5월 1일 날 발견되셨잖아요. 5월 1일 날.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그러니까 4월 초였습니다. 4월 초에 원래 거주지셨던 창원시의 대형 소매점에서 천막도 사고 거울도 사고 플래시도 사고 다양한 장비를 샀으며 그 다음에 11일과 13일에는 휴대전화까지 전부 다 해지를 하고 신변 정리를 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살로 보는 첫 번째 증거가 신변 정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아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얘기한 대로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하고 이렇게 꼈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억지 아니야? 아니 이게 너무 자살계획사라는 거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억지인데 주변의 상황들도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이미 한 달 전부터 자신의 신병정리를 끝내셨으며 그리고 또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4월 9일부터입니다. 4월 9일부터 아까 보신 그 채석장 옆에다가 그 천막을 치고 실제로 거기서 생활을 하셨어요. 생활 흔적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사셨고 실질적으로 자살계획서대로 모든 걸 준비했다라는 게 알리바이가 거의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게 바로 자살계획서입니다. 아까 여러분들과 같이 보았던 그 자살계획서의 내용이 확대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계획서의 1번입니다. 1. 발, 무릎 꿇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은 무릎을 꿇고 한다. 아마 경우의 수는 최초로 자신의 발등에 못을 박고 아마 무릎을 좀 꿇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게 될 때는 발을 먼저 찍는 게 맞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두 번째 보시면 지금 저기에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죠. 포스트잇이 붙여 있고 거기에 책찍으로 39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게 현장에 있던 이게 실제 책찍이에요. 저게 뭡니까? 저거 왜 가린 거라고 하면 저게 언론에는 노출되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도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저 내용이 바로 성기를 언급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좀 직접적인 단어여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성기를 책찍으로 39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39번을 왜 때릴까? 네, 39번을 때린다고 돼 있었어요. 저게 왜일까? 그리고 4번째는 허리를 묶고 가슴을 묶고 라는 이야기를 섞여 놓게 됩니다. 진짜 자살 계획서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 떨기라고 적혀 있어요. 떨기.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의 말이 맞다면 저 떨기라는 부분이 아마도 이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말이 맞다면 손을 이렇게요. 무슨 말,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넣었다는 거죠. 구멍에, 뚫은 부분으로. 그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가 손구멍, 팔굽 걸고 손 받고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냥 필요한 도구를 적어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말입니다. 미리 뭐 얘기하는. 그리고 준비, 거울, 검, 송곳, 기둥에 끈을 달고, 마지막은 왕팻말 달고. 왕팻말을 달았다는 것도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둥을 세운 뒤에 한다고 적혀있거든요. 저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계획서고 밑에는 약간 뭔가 준비물 같은 거를 써놨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자살이죠. 자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살 같은 느낌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또 되게 이상한 일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분이 아까 막 다 자기 주변 신변 정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차를 한 대 구매하십니다. 신차,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게 돼요. 뭐 브랜드는 지금 여기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기 지금 자살 계획서에 적혀 있는 저 브랜드의 차량. 뭐 정확하게 저 브랜드인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는 없는데 자동차를 하나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를 새로 살 때 그 영업사원을 만난 대화를 얘기해 드릴 건데 차를 사고 차를 인도하는 데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 자동차가 그 공장에서 출고가 되면 원칙적으로 그 차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보는 캐리어라고 부르는 큰 자동차에 차가 실려서 각 영업점으로 배치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각 그 영업사원 분들이 뭐 썬팅을 하거나 아니면 뭘 확인하거나 해서 그걸 이제 대부분 고객분들한테 차를 인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좀 웃겼던 거 이상했던 건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직접 차를 가지러 갔어요. 그 어떤 누구도 처음 차를 타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직접 가게 됩니다. 출고되는 부분 쪽까지 자기가 직접 차를 타는 쪽까지 가서 그 차를 직접 끌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오게 해서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딜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됐어, 가자! 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마 혼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판매하면서 자주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산악회 모임에서 타는 차이며 산악회 회장님과 같이 탑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산악회래요. 또 이 말만 듣게 되면 아니 무슨 죽기 전에 자살할 사람이 왜 차를 사지? 라는 문제에 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살과 타살에 대한 부분의 경계선이 정말 애매할 만큼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복잡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복잡하고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런 일?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무언가 방향도 못 잡고 갈피도 못 잡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고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자꾸 뭔가 헷갈리고 현혹되고 뭔가 이렇다라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 되게 말이 되지 않잖아 라는 부분으로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볼게요. 일단 이분이 자살이던 타살이던 돌아가신 그 근본 원인이 정말 희귀한 장면이에요. 그 정말 희귀한 장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과연 어떤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게 있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현장 검증에서 발견된 내용이에요.
실제 현장 검증에서 발견된 게 바로 성경의 누가복음 9절입니다. 4장 18절의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이야기가 보이게 된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 17, 19절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됐고 즉 정말 소름이 돋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문경 십자가 살인 사건의 모든 내용은 실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내용과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아마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시면 거의 다 아는 내용일 거라 믿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상황,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 그 모든 게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있죠. 아까 그 영상에, 그리고 종교를 가지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까도 잠깐 나귀의 장면이 나왔는데 돌아가시는 장소에 가면서 길가에 매여있는 나귀가 있어요. 근데 그 나귀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아무도 탄 적이 없던 나귀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고 오너라. 자동차. 절대로 누가 먼저 타면 안 된다. 내가 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창원에 사셨던 분이 평택까지 가서 차를 직접 가지고 오신 것. 누가복음 19장 3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 끌고 와서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태웠다. 실제 자동차를 처음 받아 출고하실 때도 똑같이 옷을 두셨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매치가 되는 걸 좀 찾아볼게요. 이분이 말씀하셨던 자동차를 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종교적인 결합을 좀 시켜보면 아니 어떻게 이게 자살이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종교적인 내용이 결합되면 이게 자살의 준비였다는 겁니다. 자살의 준비 과정으로서 자동차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모든 걸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더 소름이 돋았던 것까지가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5시에 동틀 때 예수님이 판결을 받았다면 빌라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줘. 적어도 시간은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쯤 해가 뜰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시간 지금 보이시죠? 5시 30분, 5시. 지금 여기 자살 계획서에 적혀있는 내용이요.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실질적으로 발견 당시에는 부패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 돌아가신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모든 걸 맞춰보면 어느 정도 사건의 시간이라는 건 매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여기 찾은 이 채석장 있죠. 여기에 대한 사진을 전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채석장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영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골고다라는 배경, 돌산이 배경인데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곳을 직접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은 월계관까지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자기가 돌아가실 부분에 대한 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매치가 다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가시면류관과 홍포를 예수님이 두르신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홍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찍으로 39번 자신의 성기였죠. 성경의 내용에 보면 바울이란 분이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만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40에서 하나를 감했다 하니까 39번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상이에요. 그게 약간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씩 결합이 됩니다.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그냥 보통의 사람들로서 얘기를 하게 되보면 정말 말이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종교적인 입장을 매치를 시키니까 너무 퍼펙트할 정도로 딱딱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저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이때 당시에 그 고난주라고 부르더라고요. 고난주간 예수님의 스케줄 2011년 4월 달에 4월 24일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29일 날짜로 계산해보면 29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5월 1일 날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5월 1일 날 발견됐거든요. 2011년 5월 1일. 그럼 아마도 이분이 돌아가신 날은 절대 시신이 부패돼서 알 수 없지만 아마도 4월 29일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 거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여러 목격자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누가 봐도 이제 자살로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자살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이래도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딱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되면 모든 걸 성경과 똑같이 맞춰서 하신 거라면 사진 혹시 아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정말 이 돌아가신 분이 부활, 즉 메시아라고 부르는 부분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다면 아까 우리가 본 바로 이 장면, 아주 많은,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있어야 합니다.
군중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할 군중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라 확인해 보려 했지만 실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어떠한 흔적도 발견이 되진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타살로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타살로서 보기에 이분이 자살로서의 근거였던 종교적인 부분이 결합되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모든 내용들이 앞뒤가 딱딱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요. 바로 군중의 존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가끔씩 유튜브에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 듣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타임 좀 걸게요. 그리고 저기는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무조건 맞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분이 종교적인 부분으로서 이 메시아를 재현한 게 맞다면 최후의 만찬, 즉 군중의 무리들은 함께 존재했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얘기했던 그 모든 부분, 정말 자신의 배를 칼로 찔렀을까? 라는 부분들까지 조력자가 존재하지 않을까? 절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배를 스스로 찌르지 않으셨습니다. 드릴로 정말 자기가 자신의 손을 뚫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하는 걸 허용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이분은 혼자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메시아를 실현하시려고 했던 분인데 채석장까지 똑같은 부분을 찾았고 모든 걸 계획까지 해서 준비하신 분께서 군중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분이 믿는 대로 만약 부활을 했다면 부활해서 자신을 꺼내줄 사람도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도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갔어요. 뭔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조력자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저는 이 사건을 자살 혹은 타살 뭐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합니다. 자의에 의한 타살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직접 원해서 누군가가 죽여준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맞다면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분석했던 대로 혼자서도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군중의 무리까지 즉 성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의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다 맞아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걸 경찰분들도 당연히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라 믿지만 어떠한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자백에 의한 진술로서만 모든 걸 해결해야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겠죠.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려 합니다. 불교 음악도 자주 들으셨다고 해요. 어쩌면 고인이 믿었던 종교는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가 섞인 그 모든 내용이 섞인 종교가 아닐까. 기독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의에 의한 타살. 범인은 있는 겁니다. 만약 범인이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 뿐이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느끼시는 거라면 죄송하지만 그것도 타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돌아가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신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생각한 대로 이 말이 맞다면 하루빨리 속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가정의 아버지가, 어느 한 가정의 동생이, 어느 한 가정의 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절대 혼자서 꾸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김원의 토요 사건 팩트, 문경 십자가 살인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었습니다.